고등학교 지구과학 2 어디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는 기권과 수권, 먼저 수권부터 알아볼 텐데 지구과학 1에서는 그 수권의 구성 요소를 주로 알아봤어요. 하지만 지구과학 2에서는 그 해수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 움직일 때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힘에 대한 얘기부터 오늘 좀 시작해 보려고 해요. 자, 이 해수는 기본적으로 바람이 불거나 그러지 않는 한 물속 한 지점에서의 수압 경도력이라는 것은 수평 방향의 수압차 때문에 이 높이차 때문에 생기는 힘인데요. 해수면 경사이로 주로 발생합니다. 이 수압 경도력과 중력,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물론 앞에서 만류력과 원심력이 합력을 나타나는 거라고 얘기했죠. 이 둘의 합력을 나타내는 중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우린 이를 정력학 평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때 중력은 그쵸, mg. 그리고 연직수압 경도력은 아래 있는 것처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쵸, 연직수압 경도력은 압력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그때 압력은 이제 우리가 물리에서 좀 더 자세히 배웠을 텐데 로, g, 그리고 깊이에 비례하는 값으로 나타나지기 때문에 압력, 수압은 로, g, z. 로는 밀도고요. g, 중력과 속도, z, 깊이. 이 압력과 중력이 같기 때문에 식을 세우면은 g는 중력과 속도는 밀도분의 1, 그리고 깊이의 변화, 압력의 변화로 나타낼 수 있다. 수압, 다시 한번 말하자면 물속 한 점에서 받는 압력의 세기입니다. 모든 방향에서 같은 세기 압력을 받고요. 깊이에 비례하는 값으로 나타나요. 수압 경도력, 아까는 수직 방향, 연직 방향 봤다면 수평 방향도 역시 수압 경도력, 수압으로 인해서, 수압차로 인해서 힘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때 단위 질량에 작용하는 수압 경도력은 먼저 힘은 압력 곱하기 단면적이 되겠고요.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겠죠. 그리고 부피는 다시 높이 곱하기 밑변이 될 거예요. 즉 한 면 곱하기 높이가 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식을 짝짝짝 세워봤습니다. 특히나 압력이 깊이의 변화량, 압력의 변화량은 깊이의 변화량에 또 비례하는 로지 그리고 z, 깊이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또 식을 세울 수 있겠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단위 질량에 작용하는 수압 경도력 마이너스 g 곱하기 깊이의 변화량을 그 거리의 변화량으로, 수평 거리의 변화량으로 나눠준 걸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수평 방향 수압 경도력, 수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작용하는데요. 연직 방향 수압 경도력도 역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수압이 높다는 건 뭘까요? 그 위에서 누르는 힘이 더 강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더 깊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수평 방향은 이 주로 해수면 경사이에 발생하기 때문에 해수면이 많이 쌓여있는 곳에서 적게 쌓여있는 곳으로 작용할 겁니다. 해수면 경사, 깊이 변화량분의 수평 방향 변화량이니까 말하면 기울기 같은 느낌이죠. 또는 수압차, 압력차에 비례한다. 자, 이 해수에 작용하는 힘은 이런 압력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압력과 중력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또 가상의 힘이 생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구 바깥에서 본다면은 얘 지구가 좌전하니까, 지구가 스스로 돌아가니까 아무리 그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지구가 회전하는 방향으로 회전하네 라고 느낄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보기로는 예를 들어 여기서 쭉 내려가면 어디로 갈까요? 쭉 내려가서 저기 제주도로 간다. 제주도 방향을 쭉 가려고 해도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지구 밖에서 보면은 그 회전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제주도로 쭉 직진해서 갔다고 하지만 곡선으로 가는 걸로 보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회전하는 그 지구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죠. 왜냐, 우리는 직진해야 되니까. 우리는 직진하고 있다고 우리가 스스로 느끼니까. 실제로 회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직진하다고 하고 있다고 느끼니까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말로 전항력이 써 있죠. 관성력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특히나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운동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정지해 있고, 우리는 혹은 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직진하려고 하고 그 주변이 반대 방향.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생각하기는 지구가 가만히 있고 우주가 지구 중심으로 반대 방향으로 지구가 자전은 반대 방향을 돌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반대로 힘을 받는다고 가상의 힘을 받는다고 느낍니다. 특히나 지구 자전할 때 이 가상의 힘을 전항력이라고 얘기하고요. 북반구에서는 운동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 남반구에서는 운동 방향의 왼쪽 직각 방향으로 작용해요. 그 크기는 2 곱하기 V 해수의 속력, 해수가 앞으로 갈 때 그 속력 곱하기 지구 자전의 각속도, 지구가 1초에 몇 도씩 돌아가느냐, 그리고 사인 파이. 그래서 파이는 위도를 뜻합니다. 즉 속력이 빠를수록 전항력도 커지고요. 지구가 빨리 돌면 빨리 돌수록 전항력이 커지고요. 또 위도가 높을수록 위도가 클수록 전항력도 커집니다. 90도에 가까울수록 달리 말하면 자, 이러한 힘들로 인해서 해수가 움직입니다. 해수면 위에 바람이 일정하게 계속 불면요. 해수는 풍향의 오른쪽 45도 방향으로 이동하게 돼요. 왜냐? 전항력 때문에. 수심이 깊어질수록 유속이 느려지고요. 오른쪽으로 점점 더 맨 처음에 그 해수면에서는 45도 꺾였던 게 더 편향되면서 나선형의 모양으로 깊어지면 나선형으로 이 물이 흐르게 됩니다. 에크만 나선이 나타나요. 특히나 해수 표면에서부터 해수의 이동 방향이 표면 해수의 이동 방향과 정반대가 되는, 그래서 꺾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맨 처음에 가려고 했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의 깊이를 마찰층, 에크만층이라고 하고요. 그때 깊이를 마찰저항 심도라고 얘기합니다. 에크만성은 무엇이냐? 이 마찰층 내에서 해수의 평균적인 이동으로서 북반구에서는 풍향에 대해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남반구에서는 풍향에 대해 왼쪽 직각 방향으로 일어나게 돼요. 왜냐? 바람에 의해서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전항력에 의해서 꺾이게 되니까. 자, 그때 수압 경도력과 전항력이 평형을 이루는 상태에서 또 흐르는 해류, 얘는 지형류라고 얘기하는데요. 에크만 수동은 바람에 의해서 얘가 움직이려고 하는데 꺾이게 되는 거라면, 수압 경도력과 전항력이 평형을 이루면서 수압 경도력은 이 높이차 때문에 이 해수면 차이 높이차 때문에 생기는 힘이었는데, 얘가 지구 자전 때문에 생기는 전항력과 평형을 이뤄요. 북반구 해양에서 수압 경도력에 의해 수압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해수가 이동합니다. 하지만 해수가 이동하면 전항력에 의해서 이동의 오른쪽 방향, 이동하려는 방향의 오른쪽 방향으로 꺾이게 돼요. 수압 경도력에 의해서 해수의 유속이 빨라지면 전항력도 점점 더 빨라지고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빨라진 유속에 비례해 커진 전항력이 더욱더 커지다가 수압 경도력과 크게 같아지고 방향이 정반대가 되면은 힘의 평형, 아까 말했던 정력과 평형 상태에서 지형류가 형성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때 크기, 수압 경도력과 전항력이 같아지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 그 해수의 속력은 둘이 같다고 놓고 계산하면은 이 옴은 아까 말했던 지구의 자전 각속도 사인 파이 분의 g, 그리고 깊이의 변화량을 수평 방향의 변화량으로 나눠준 것. 자, 위도가 낮다는 건 저 사인 값이 작아진다는 거죠. 유속이 점점 빨라질 거고요. 경사가 급해진다는 것은 저 수평 방향 변화량분의 깊이 변화량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유속이 빨라질 겁니다. 북반구에서는 수압 경도력의 오른쪽 90도 방향, 남반구에서는 왼쪽 90도 방향으로 이 물이 흐르게 돼요. 자, 또한 이번엔 또 아열대 순환 한번 알아볼 텐데요. 무역풍과 편소풍에 의한 에크만 수송으로 인해서 북위 30도 부근의 해수면의 높이가 상승하게 되면 이 경사로 인해서 수압 경도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던 것처럼 수압 경도력과 전항력이 평형을 이룰 때 지형류가 형성되죠. 북위 10도에서 30도 부근은 이제 동에서 서쪽 방향으로, 10도에서 30도 부근이면 무역풍이 부는 지역이 되겠는데요. 그때는 동에서 서쪽으로 이 지형류가 흐르게 되고요. 북쪽도 해류 같은 경우가 이런 해류에 속하게 됩니다. 북위 30도에서 60도 부근은 편서풍이 부는 지역인데요. 편서풍에서 지형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북태평양 해류 같은 경우가 이런 해류에 속하고, 이것들을 다 합쳤을 때 이제 우리가 예전에
해류 얘기했을 때 나왔던 표층순환 얘기해서 나왔던 시계 방향의 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서한 경계류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위도로 갈수록 전항력이 커져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사인 값이 커지기 때문에 전항력이 점점 커집니다. 순환해주는 해류 중에 대양의 서쪽 해안에 따라 흐르는 해류가 더욱더 강한 흐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린 이를 서한 강화 형상이라고 얘기하고요. 역시 전항력, 전항력이 또 역시 요인이 되고, 전항력이 만약에 위도에 따라서도 변하지 않는 일정하다면 그냥 앞에서 봤던 것처럼 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끝날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위도가 클수록, 위도가 높을수록 점점 저 북쪽을 향해 갈수록 전항이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이 꺾이게 될 겁니다. 더 많이 꺾이다 보니까 서쪽 연안의 해류가 더욱더 강한 흐름, 빽빽한 게 보이죠? 가운데 그림에서. 그래서 마치 한쪽 등고선 같이 한쪽이 점점 해류가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강하게 흐르게 되는 현상. 그러다 보니까 서쪽 아열대 순환에서 대양의 서쪽 해안은 아주 해류가 좁고 빠르게 흐릅니다. 그리고 여기 표에서 보는 것처럼 평균 깊이도 굉장히 깊고요. 유속 아까 빠르다고 얘기했고 수송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따뜻해요. 왜냐? 적도 부근에서 극방향으로 이동하니까 따뜻한 해류가 흐릅니다. 서한 경계류라고 얘기하고요. 북반구에서는 크루시해류나 멕시코 만류가 여기에 속합니다. 반대로 동쪽은 얘네가 서쪽이 강화되다 보니까 비교적 넓고 느리게 흘러요. 그리고 얕고요. 그리고 극지방에서 적도를 향하니까 찹니다. 우린 이거를 차고 넓고 얕고 수송량도 적어요. 이를 우리는 동안 경계류라고 얘기하고요. 캘리포니아 해류, 카나리아 해류 등이 여기에 속하는 해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대기대순환하고 그 해류 같이 엮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전항력과 각각의 무역풍지대, 편서풍지대에서 또 받는 수압 경도력과 전항력 그 차이 때문에 얘네가 시계 방향의 수송, 표층 순환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한 그 중에서도 서한 강화 형상 때문에 위도가 높아질수록 전항력이 세지기 때문에 서쪽에 대양의 서쪽에 해류가 더욱더 강하고 깊고 빠르게 흐르게 되면서 그 서한 강화 현상, 동안 경계류와 서한 경계류의 각각 특징이 나타나는 거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물리 같죠? 이제 다음 시간도 이러한 힘들이 계속 나오면서 또 헬스의 운동을 얘기할 텐데 오늘 내용 쉽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해수가 또 어떤 것 때문에 움직이는지 그 힘과 원인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어려운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하면은 물리 내용들도 좀 한번 봐주시면, 그리고 지구과 원 내용도 봐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등학교 지구과학 2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